쇼핑몰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누군가랑 사실 대화할 길이 없고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되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정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답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사업 속에 같이 맞들어주는 짐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창업자분들 두 분이 계신데, 아니, 세 분, 네 분, 좀 많이 만났어요. 첫 번째로 만나셨던 분이 있는데, 1만 명. 아, 너무 좋죠. 제가 올해 목표가 제 유튜브 1만 명 구독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되면 무조건 팬미팅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건아한 식사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할게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에 창업자분들 많이 만나는데 어제도 되게 슬펐어요. 저희 직원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직원분이 일을 그만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되게 슬펐는데 되게 힘들었나 봐요. 사실 쇼핑몰을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쇼핑몰에서 하는 일들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다양한 잡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면서 힘들게 일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눈치를 잘 못 채줘서 눈치를 좀 빨리 채려주지 않고 좀 잘 챙겨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속상했고, 쇼핑몰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누군가랑 사실 대화할 길이 없고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되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정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답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사업 속에 같이 맞들어주는 짐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없잖아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 누군가랑 사실 대화할 길이 없고 누군가랑 같이 이야기를 되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정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답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사업 속에 같이 맞들어주는 짐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없잖아요. 같은 고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1인 창업자 쇼핑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토닥여 주고 싶었어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았다. 잘하고 있다.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고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이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만났던 유료 컨설팅으로 유튜브를 보고 제게 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펑 이렇게 쏟으시길래 사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딱 그 마음이었었거든요. 저는 사실 지마켓 옥션에서 근무를 할 때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했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 회사에 직원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창업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월급을 주고 원래는 프리랜서로 같이 일을 했었다가 프리랜서로 이 친구가 받아가는 돈도 많아지고 저도 일이 더 훨씬 더 많이 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훨씬 더 나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그 복지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했고 같이 일을 많이 하는 동안에 저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창업을 했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항상 혼자 있는 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퇴근하고 마칠 때쯤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랬었는데 회사를 너무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회사가 힘들었어요. 직장 상사와 직접 부하 직원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저희 회사 직원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위태롭게 되잖아요. 제가 영업을 못 해올 수가 있으니까. 디자인 강의를 하니까 디자인 업무를 많이 받아올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이 받아왔던 업무 안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친구한테 월급도 줄 수 있었던 거여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는 못하지만 너무 다니기가 싫은 거죠, 이 회사를.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한 2년 정도 가까이 근무를 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그때 당시에 우울증도 되게 많이 겪었었고, 좀 심하게 겪었었고, 그리고 그때 좀 또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를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심리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그만두고, 그때 당시에 또 갑자기 이 직원도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 친구도 회사를 그만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제 손 안에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조금 회복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손을 놓고 싶은 게 있고, 이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필연적인 이유,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직원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하기 싫고 너무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고 돈 벌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건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중요할 순 없어요. 뭐 무슨 일이든 간에, 돈을 버는 일이든 뭐 연애를 하든 뭐 가족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보다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에게 괜찮다, 나 잘하고 있어. 이만큼이나 했네.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오늘 물건이 하나 팔려가지고 이렇게 택배도 싸고 있어. 이런 걸로 하나의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잘했다, 잘했다라고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나한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뭐 몇 개월을 진행을 했는데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계속 해도 되나요? 의문스러울 수 있죠. 그때는 사실은 따끔하게 제가 뭐 되게 팩폭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죠. 되게 못되게 얘기할 때도 있고 하지만, 먼저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편안하게 만든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물론 그 뒤에 받침이 돼야 되는 게 돈도 필요할 수 있고, 마케팅비를 더 많이 써야지 쇼핑몰이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투잡거리를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일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진 찍기, 상품을 사오고, 그리고 뭐 포장을 하고,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재고 관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나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일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떼내서 다른 사람한테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란 건 결국은 사람을 운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게 되면 한계가 분명하게 바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파트너가 아니라 알바도 좋고요. 아니면 직원으로도 좋고, 아니면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동생도 좋고, 엄마도 좋아요. 누구든지 내 일을 거들어 줄 수 있는 나만의 편, 사실 100% 나만의 편은 언제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편을 한 명쯤은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조금은 덜면서 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찾아보시면 좋겠고, 물론 그 친구한테 돈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얼마만큼의 보수를 줘야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떼냄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 생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컨셉을 잡았으면 그 컨셉으로 해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강사예요. 전 강의를 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쇼핑몰을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쇼핑몰 강사니까. 쇼핑몰을 어느 정도 해서 계속해서 이곳의 트렌드를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저의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많이들 거쳐왔거든요. 같이 옆에 있으면서 저한테 배우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겠고, 제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상품들을 팔아보는 경험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강사라는 직업을 조금 더 주안점을 갖고 가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제가 매일 루틴하게 해야 되는 반복적인 작업만 이 친구들한테, 저희 직원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강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여기 안에서 벌리는 전체적으로 되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컨트롤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아니면 쇼핑몰의 트렌드, 기획전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중간중간 제가 기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면서 강사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작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매일 해야 되고 내가 하기가 힘든 일을 같이 거들어주는 사람을 저는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 일에 더 시너지가 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유니크한 의류를 컨셉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유니크하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옷은 아닐 거예요. 그럼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는 반경도 너무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액은 이 정도가 되는데 계속해서 나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모되는 돈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얘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얘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수익 구조가 맞지가 않아요. 내가 쓰는 돈에 비해서 버는 돈이 훨씬 더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유니크한 옷을 판매를 하거나 내가 그런 컨셉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존버하는 방법. 존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잡은 컨셉이 딱 확고해. 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내 컨셉을 좋아하는 고객을 계속해서 모으겠어. 기다려 보겠어. 라고 해서 계속 꾸준하게 상품을 뭐 일주일에 두세 개라도 등록을 하면서 고객에게 계속해서 내 상품이 올라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마케팅비는 최소한으로 쓰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쇼핑몰에 이제 상품이 조금씩 늘고 있네? 고객들도 조금씩 상품 수가 늘어나는 만큼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년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고정 고객이 확보가 되게 돼요. 근데 그 2년까지 존나 버티는 거, 존버라는 걸 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궁금증도 너무 생기고, 누군가가 정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어느 정도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이 와중에 하루에 하나라도 팔릴 만한 옷들을, 팔릴 만한 상품들을 가져다가 놓고 파는 거예요. 유니크한 옷만 판다고 해가지고 유니크한 스타일만 물건을 사고 나가지 않습니다. 유니크한 옷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흰 티, 나시, 캡이 장착이 된 나시라든지 아니면 시스루 나시라든지 아니면 청바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소비가 되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도 함께 깔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유니크한 옷을 파는 쇼핑몰에서도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흰색 티셔츠 같은 게 더 많이 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니크하다라고 해가지고 유니크한 것만 찾지 마시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쇼핑몰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는 상품 주머니도 준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집중해서 이야기하느라
채팅방을 늦게 봤습니다. 대화님 좋은 일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네, 그리고 깡벙님, 온라인 판매 해보고 싶어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봤군요. 네, 그래도 좀 겉도는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 개의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져서, 보게 됐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뭐, 저의 영상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을 해결하셨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게 딱 Q&A 형태로 궁금한 것들은 이걸 봐. 라고 하는 저는 약간 튜토리얼 형태의 어느 정도 기능적인 부분은 유튜브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강의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동영상을 등록을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매뉴얼적인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만 사실 굉장히 그 개별적인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은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좀 담고 싶습니다. 제가 연애 만나는 판매자분만 해도 2,000명이 넘게 쇼핑몰 판매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스토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파는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담겨져 있는, 한마디로 저는 스토리텔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야기 주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도 제가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들도 대답을 수월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필구님. 그래도 같이 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다행입니다. 손을 내밀어 보면 생각보다 내 손을 잡아주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사실이 세상이 아름답군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되게 우울하고 힘들 때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뭐 이 일을 누가 거들어 주겠어. 동영상 편집 누가 해주겠어. 이거 결국은 찍어가지고 나 혼자서 해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끝도 없이 나락으로 계속 기분이 다운되고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가 있으시면 솔직하게, 뭐 누구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서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모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답한 마음이라도 풀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저희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뭐 라이브 방송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에 저희 누굴까요? 닉네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갈비님 있죠. 저희 갈비님이 저희 수강생이셨어요. 수강생이셨는데 딱 저하고 3시간 만났습니다. 딱 3시간 만났는데 그 3시간을 만나고 저는 이분을 기억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뭔가 그 메일 내용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고민이 뭐였었냐면, 웹디자이너 출신으로 쇼핑몰을 회사를 퇴사하고 시작을 해서 중국에서 상품 사입해가지고 조금 인싸템, 되게 신기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만 가져다가 판매를 하시는데, 그런 상품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가 잘 됐다. 근데 내 쇼핑몰에 카피 쇼핑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잘 파는 걸 보고 따라서 똑같은 상품을 올려서 파는 판매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장문에, 거의 A4 용지 한 장 분량이 되는 양으로 해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 재미있게 글을 쓰셨고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에게 되게 매력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저도 메일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겠다. 사실 제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랑 뭐 싸워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는 늘 그렇게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내 상품이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경쟁 판매자들은 물론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다가 좋은 컨텐츠가 좋은 상품이 있어요 라고 올려드렸더니 그 상품이 갑자기 우르르 생겨가지고 제가 밑으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할 정도였었으니까. 네, 근데 그 갈비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셔서 저도 마음이 뭐 많이 아프다, 그래도 좀 힘내서 했으면 좋겠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뭐 계속 메일을 주면은 제가 잘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후에 또 몇 달에 뭐 한 달에 한 번, 뭐 며칠에 한 번씩 메일이 와가지고 거의 펜팔하듯이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친해져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왔어요. 저는 되게 막 키도 크고 되게 멋진 여자가 올 줄 알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들이 되게 야한 티셔츠 같은 것도 팔고 약간 바디수트 같은 것도 팔고 약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 같은 분이 저는 나타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나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도 그 메일을 주고받았던 그 시간처럼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갈비 친구랑 저랑 아직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면서 제 쇼핑몰도 가끔씩 도와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카페라든지 뭐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은 다 이 친구가 여기 유튜브에 있는 거를 퍼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또 일을 하고 있죠. 이 친구 쇼핑몰도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어서 다음에는 여기 옆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요즘에 쇼핑몰들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좀 잘 판매되십니까? 다 잘 안 팔리나 봐요. 말씀이 없으셔서. 다들 우리 모두 다 힘들지 않냐라며. 아, 그쵸. 명절이 있으면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미리 캔버스 아직까지도 무료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명절 한마디로 8월, 9월은 비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빅 시즌이 오는 건 11월, 12월, 1월 요 시즌이 엄청난 빅 시즌이 올 거라서 중국 배송이 11월 말부터는 거의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래서 중국에서 사입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1월에 판매할 물건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 보고 계시면 좋겠고, 얘는 라이브 방송은 편집해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ASMR처럼 네, 그냥 라디오로 듣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띄워놓거나 하진 않으니까.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는데 쇼핑몰 제가 5,000명 구독자가 이제 곧 이렇게 오시게 돼가지고 그 구독자님들에게 기념 영상을 하나 찍고 싶어서 어떤 걸 찍었으면 좋겠나요? 라고 사실 물어봤습니다. 여쭤봤는데 1번이 이건 좀 부끄러운 거긴 하지만 억대 연봉의 강사가 되는 비법을 했었고, 두 번째가 스타일 난다 같은 몇천억대 쇼핑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비밀 공개 노하우, 요걸 준비를 했었고, 세 번째가 동희씨 뭐였었죠? 제가 지금 핸드폰을 지금 캠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번째는 쇼핑몰을 투잡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컨텐츠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었지? 기억이 안 나네.
무제고. 해외 구매 대행을 무제고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왔을 때 그거를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이렇게 4개의 컨텐츠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님들이 스타일난다와 같은 쇼핑몰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대 연봉 강사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난다는 세 번째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방법. 네 번째가 투잡으로 쇼핑몰을 해야 하는 이유. 요 중에서 한번 골라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 사실 이번은 미리 찍었어요. 아직 제가 안 올린 거고. 그 사이에 필구님, 제가 아는 동생은 웹디자이너 했다가 몸이 아파서 그만둔 친구예요. 전 다음 주부터 상품 올리려고요. 네, 좋습니다. 디자이너 친구시면 디자인 잘 하시겠네요. 그 레이아웃, 기획이나 이런 것만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군마켓님, 이제 스마트 스토어만 시작한 지 2개월 차인데 소수 상품으로 집중 전략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일주일에 2-3개든 계속 올리는 게 맞는지. 박군마켓님,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2-3개씩 상품을 꾸준하게 올리시고 그 중에서 반응이 가장 좋은 거를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상품을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상품을 등록하실 때 키워드 다 맞춰서 올리시고요. 일주일에 2-3개 정도면은 등록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등록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키워드 다 맞춰서 올리신 다음에 한 2-3일 정도 반응 보시고 그 중에서 1-2개라도 반응 올라오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3번을 원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군요. 2번은 제가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오늘 잠깐 낮잠 자고 나서 편집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3번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방법. 이거는 네, 요거는 상품을 제가 어떻게 판매하는지, 그렇게 상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배송 대행지 이용해서 구매 대행으로 어떻게 상품을 보내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구님, 저희 만나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벌써 30분이 좀 넘게 방송을 했네요. 네, 주말인데도 이렇게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민성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때 뵀던 분이군요. 너무 또 반갑습니다. 여기에서 뵙게 됐네요. 그때도 책 나와가지고 네, 올려가지고 라이브 하게 됐었는데 민성님 쇼핑몰 잘 하고 계시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가. 네, 오늘은 조금은 여러분들 위안이 되신 방송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명의 쇼핑몰 창업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은 좀 몸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 준비했고요. 네, 시나몬님, 나중에 체력 관리, 시간 관리 이런 컨텐츠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체력 관리나 시간 관리 따로 하는 건 없고 그냥 통뼈라 그런 것 같은데 네. 일하는 체력은 되게 좋은데 노는 체력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것도 약간 징기스칸의 후예로서 타고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시나모님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노력해가지고 또 어떤 말을 짜내야 될지 한번 고민해가지고 다음 컨텐츠로 또 뵐게요. 오늘 대화 나눠주신 필구님, 그리고 동희님, 깡벙님, 그리고 민성님, 시나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